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성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했죠. 미국 증시가 개장 초에는 강세로 상승 시도를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AI 버블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증시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주요 증시 동향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증시의 예상 방향, 그다음에 주요 전략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자고요.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쪽 먼저 요약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뭐 새삼스럽게 미국 증시 쪽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달에 고용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쨌든 우려의 시각이 좀 확산되는 양상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금융시장 쪽 동향은 좀 안전자산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좀 쏠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99.45로 마감이 됐고요. 0.25%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락 하루 만에 다시 좀 큰 폭으로 다 올라서 1460원대를 복귀하면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고요. 금 가격은 지금 현재 이틀째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 그러니까 수익률은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하락해서 마감됐습니다. 다만 하락폭은 미미했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심리가 다소 좀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오늘 기업들과 관련된 미국 쪽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좀 경계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GPU에 대한 감가 상각 논쟁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는 1.88% 하락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모두 하방 압력, 이 지수에 약세 압력을 준 주요한 원인이었고, 반면에 이제 알파벳은 뭐 제가 일요일 날 방송에서도 토요일 날 방송이죠. 토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알파벳 구글 주식을 갖다가 6조 원어치 매수했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재료가 반영이 된 거죠. 장중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만 3%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유별나게 이제 시장에서 전체 기술주 대비해서 좀 움직임이 좀 좋은 양상을 보였고요. 리튬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오후장의 상승폭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시그마 리튬 코퍼레이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2%나 무려 하루에 주가가 급등했고요. 알버말은 개장 초에는 약 8%가 넘게 주가가 상승했지만 오후장에 지수가 약화되면서 강세 정도만 유지되면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알버말은 최근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2%대의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쪽에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소재 쪽의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하고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AI 논란을 가중시킨 또 하나의 주범이 있죠. 아마존이 오늘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존 주가는 7.64%나 급락을 하면서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지수에도 편입돼 있고요. 나스닥에도 편입돼 있다 보니까 나스닥에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하고 아마존의 주가 급락이 오늘 시장 지수 전체적인 미국 증시의 흐름에 좀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기업들 내용을 본다면 어제 무디스가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주가에 큰 영향까지는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좀 특색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LG전자가 중국하고 지금 휴머노이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요일날 얘기 드렸죠. LG전자가 지금 현재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 산업 부분에서 TSMC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제가 일요일날 영상에 자세히 분석해서 있는데 실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 발 앞서가거든요. 자, 야간 선물 지수는 1.2%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688계약 매수, 금액으로 본다면 약 한 900억 정도를 매수 우위를 보면서
야간 선물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오히려 개선되는, 요즘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수가 약세를 보이건 올라가건 간에 미국 증시 쪽 동향에 상관없이 어쨌든 선물 매수를 유입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좋은 것 같고요. 일단 하반 경직은 시장이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져 가지고, 일단 시작은 국내 증시가 한 1% 내외 정도는 약세 출발 가능성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아침에 AI주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어제 급반등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21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SK하이닉스도 5일선까지도 올라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약간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일단 시장이 이 두 종목이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좀 순환매성 장세가 오늘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쪽에 지금 이제 기술적 움직임을 본다면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60일 이동평균선 쪽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를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중한 때는 5일 이평선의 회복 시도까지 있었습니다만 그게 약화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됐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는 가운데 마감이 됐다 보니까 아직은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기술적 움직임 동향을 본다면 오늘 밤에는 다시 23,000포인트 회복 시도 정도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 증시도 오르긴 올랐지만 지금 5일 이평선 아래쪽에서 제한적 구간에서의 반등,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도 지금 현재 여전히 거래가 부족합니다. 부진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아직도 조정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에 좀 위협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일단 개장 초부터는 좀 약세 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21선 지수권력이 현재 어제 종가 지수권력 대비해서 약 1.26% 정도가 내려가면은 21선하고 만나게 되는데, 오늘 21선을 살짝 깨질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2021년도 1월달 증시를 자꾸 비교를 하죠. 그때하고 지금 현재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모양을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는 요걸 비교 차트를 한번 만들 텐데, 일단 아침이니까 2021년도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구간이죠. 당시 사상 최고 지수를 경신한 다음에 20선 한번 깨지고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20선 깨지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었죠. 그 다음에 증시는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양상이었는데,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당시에 삼성전자 등 SK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갖다 이렇게 크게 끌고 올라오는 주역 역할을 했는데, 그때 20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는 고점을 찍고 약간 이렇게 횡보성, 약간 하향 횡보성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조선주 등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좀 약간 우하향, 그 다음에 8월달까지 시장은 버티다 9월달부터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 9월달까지, 그러니까 1월달부터 9월달까지 9개월 동안에 그 당시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들이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전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조선주 등,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쏠렸던 자금이 다른 종목으로 가니까 오히려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수익을 내기가 좋았던 사례가 있었죠.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좀 다소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큰 하락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그 당시의 흐름하고 좀 비슷한, 그 다음에 완만하게 그러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현재 경제적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급격한 시장의 위축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는 가운데, 21선을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깰 수 있다는 정도는 유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격 조절, 이평선의 이격도가 지금 현재 굉장히 현재 구간에서도 확산돼 있죠. 지금 화면 보시면은 각 이동평균선의 이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아까도 이전에도 이것도 얘기 드렸습니다. 20일선을 타고 시장이 이격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와중에 전고점을 한번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저는 열어두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종목들 동향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전략적으로 놓고 본다면 약간 현금을 두고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도 어제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5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보다는 좀 아래쪽에 놓여 있죠. 자 보시면은 21선 이평선을 아직 회복이 안 됐고 5일 이동평선보다도 아직은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거래량이 없이 거래량도 크게 줄어든 가운데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기술적 반등 이상의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반등이 나와서 5일선을 회복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제가 하이닉스가 더 낫다는 얘기를 갖다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만약에 반도체를 건드릴 거라면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를 건드려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밀릴 때는 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렸지만 역시 반등도 빨리 오죠. 지금 역시도 기술적 레벨로만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가 유리한데 반도체는 당분간은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반도체는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 속에서 수익을 내기가 아마 만만치는 않을 테니까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종목도 어제는 5일 이평선이 좀 이탈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뭐냐면 기술적인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은 뭐 현대차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쪽도 뭐 접근하기는 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얘기 드렸죠. 어제 아침에도 방산주 쪽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저께 가장 좋은 방산주의 주가 움직임을 보인 쪽은 한국항공우주죠. 주가가 급등했죠. 지금 현재 이제 전고점 부근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방산주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중동 지역의 순방과 그다음에 이 신규 수주 이슈가 있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전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미 충분히 기간성 조정을 거치면서 이평선의 상하의 폭이 좀 좁혀져 있다. 그러니까 이격 조절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매수해가지고 보유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고 좋은 쪽 유망 섹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타이틀을 아까 뭐 그림에서도 보였다시피 AI 버블 논란, 불안한 증시, 피난처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방산주도 중요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라는 점에서 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놔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식의 미리 선조정 시장 대비 선조정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 바로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죠.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얘들도 지금 현재 이평선의 이격이 계속 좁혀지고 있죠.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2021년도 사례에서 보더라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쪽으로만 돈이 쏠리니까 시장이 지수는 급등을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죠. 하락 종목 숫자가 월등히 많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 종목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죠. 뭐 주식 하루하고 말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계속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좀 밀렸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눌림목을 좀 받으면서 5일 이동 평균선 쪽 정도까지만 지금 주가 약세 보이고 있죠. 저가 매수에 나선다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약해지고 삼성전자가 더 급격한 조정을 보일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좀 당분간은 좀 횡보성.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박스권 주가 정도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럴 때 대안주로 아까 했다시피 방산,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인터넷 플랫폼 쪽, 그다음에 NHN도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NHN 같은 종목, 그다음에 이 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뭐 코스닥 바이오는 잘 모르겠고 셀트리온 이쪽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시장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이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LG전자는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LG전자가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얘기 아까 이슈에서도 점검해 드렸죠. 그런 부분을 좀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2시 영상을 통해서도 또 재밌고 또
유익한 돈 되는 종목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힘차게 하루,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저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좋은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승석과 함께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